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어제 홈에서 펼쳐진 태국전에서 1대1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101위, 우리는 22위였다 보니까 솔직히 방심이나 전술 얘기를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대표팀을 향한 여러 논란들이 축구보다는 다른 외적인 요소들에서 한눈을 팔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축구적으로 보자면 수비 진영은 물론이고 중원과 공격 진영에서도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삐걱거림이 드러났습니다. 패스를 받는 선수는 전진하려고 하는데 막상 패스는 제자리로 오는 바람에 미스가 나거나 반대로 패스를 기다렸는데 전진 패스가 나와서 공을 여러 차례 뺏기는 모습이 나왔죠. 대표팀 명단에 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훈련 시간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는 한국 대표팀이라면 그래도 더 잘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같은 C조의 다른 두 국가도 어제 경기를 했는데 싱가포르가 홈에서 중국과 맞붙었습니다. 중국의 우레이가 웬일로 골을 넣었는데 전반에만 2득점을 하면서 앞서 나갔지만 후반에 2실점을 하면서 최종 2대2로 비겼죠. 그 결과 여전히 C조 순위는 한국이 1위고 놀랍게도 태국 2위로 3위 중국보다 앞섰습니다. 태국과 중국은 둘 다 1승 1무 1패인데 골득실에서 태국이 플러스 1로 중국보다 높았거든요. 싱가포르는 무승 1무 2패로 조 최하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시 반에 곧바로 태국 원정에서 복수를 할 기회가 있는데 부디 이때는 한국의 랭킹에 걸맞는 확실한 경기력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까놓고 말해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 숫자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 정도의 체급이면 웬만하면 본선에 갈 겁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맹주라는 자존심이 있는데 그 과정까지 만족스럽게 나와줘야 우리 한국 팬들이 흐뭇하게 볼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태국과 비긴다? 이건 솔직히 자존심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속상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통계 전문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에서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현 시점 베스트 11을 선정한 겁니다. 유럽 5대 리그가 모두 발표된 건 아니고 일단 프리미어 리그부터 시작해서 분데스리가와 라리가까지 발표가 됐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우리의 캡틴 손흥민이 역시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수문장은 웨스트햄의 아레올라 골키퍼가 뽑혔고 뉴캐슬의 트리피어, 토트넘의 로메로, 리버풀의 반다이크, 풀럼의 로빈슨이 포백이었죠. 이어서 중원에는 아스날의 사카와 라이스, 맨시티의 로드리와 포든이 위치했고 전방 투톱이 바로 홀란과 손흥민이었습니다. 현재 리그 기준 1위인 아스날 선수가 2명, 2위인 리버풀은 1명, 맨시티가 3명이 뽑혔는데 5위인 토트넘에서 로메로와 손흥민이 뽑힌 건 그만큼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는 증거죠. 특히 리버풀의 살라를 제치고 홀란과 손흥민의 이름만 보인다는 점에서 어쩌면 리그 막판 득점왕 경쟁에서도 손흥민에게 큰 기대가 걸려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실제 이번 태국전에서도 유일한 한국의 득점이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왔던 만큼 득점 감각은 확실히 살아있으니까요. 후스코드닷컴은 손흥민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올 시즌 엔지 감독의 팀에서 22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홀란과 함께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참가로 리그 3경기를 빠졌지만 그는 리그에서 기대 득점 대비 가장 높은 득점을 올린 선수다. 기대했던 것보다 최소 5골을 더 넣었다라면서 손흥민의 골 결정력을 콕 집어서 칭찬했죠. 이 소식을 접한 영국 매체 더 부트름에서는 손흥민이 홀란보다도 더 나은 활약을 펼쳤다면서 엄청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엔지 감독의 지휘 아래 아주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데 더 강팀들을 상대로도 공격수들의 활약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별히 한 선수는 후스코드가 뽑은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뽑힐 정도로 맹활약 중인데 홀란보다도 평점이 높다라면서 손흥민의 평균 평점이 홀란보다 높다는 사실에 크게 주목하며 감탄한 겁니다. 물론 평점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매체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 손흥민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우승과는 멀어졌지만 누가 우승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 손흥민은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를 상대로 기록이 좋다. 아스날전에서 7골 5어시스트, 맨시티전에서 8골 4어시스트, 리버풀전에서 6골 1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이 중 최소 2팀은 손흥민에 의해 우승의 꿈이 망가질 수 있다라면서 손흥민이 리그 후반기 최고의 조커로 탑3 팀을 위협할 거라고 봤죠.
손흥민이 가진 강팀 킬러로서의 면모가 새삼스럽게 또 부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분데스리가의 베스트 11을 보면 최근 다이어를 상대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김민재가 센터백으로 뽑혔습니다. 기준 자체가 2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다 보니까 올 겨울에 합류한 다이어는 애초부터 후배조차 들 수 없는 선수인데, 다이어의 경기 출장 수가 더 많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평균 평점 자체가 7점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뽑혔을 가능성은 제로죠. 분데스리가 베스트 멤버를 살펴보면 도르트문트의 코벨 골키퍼가 뽑혔고, 포백 라인에는 김민재를 제외한 3명 모두 레버쿠젠 소속의 프림퐁, 조나단 타, 그리말도였습니다. 미드필더는 양쪽 윙의 미넨의 사네와 무시알라, 중앙의 라이프치히의 시몬스와 레버쿠젠의 비르츠, 투톱으로는 케인과 슈투트가르트의 기라시입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를 선정하면서 지난 여름 세리에 챔피언인 나폴리를 떠나 미넨으로 합류한 한국의 수비수 김민재는 아시안컵 차출 전까지 리그 16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복귀 이후 투엘 감독이 다이어와 데리히트 조합을 선호하며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다. 김민재는 경기당 평균 가로채기와 슛 차단에서 팀 내 1위를 기록하며 모두를 앞서고 있다라면서 최근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지표가 미넨 선수들 가운데 최고라고 언급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죠. 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여름에 한국 투어를 하기로 예정된 상황인데, 김민재를 이용한 아시아 마케팅은 좋아라면서 선발로는 다이어를 계속 쓰는 일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아마도 해고가 예정된 투엘 감독의 의견과 앞으로도 뮌헨을 이끌어갈 다른 수뇌부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아니, 다이어는 잉글랜드 국대도 못 들었는데 뮌헨의 주전 수비수들 중에 국대가 아닌 선수는 다이어가 유일할 겁니다. 한편 유럽 쪽에서는 유로 2024 대회의 예선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인데요. 웨일스와 핀란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가 플레이오프 4강 경기를 했습니다. 웨일스는 핀란드를 4대1로 꺾으면서 최종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웨일스 대표팀에는 토트넘 소속의 선수가 여러 명 있어서 관심이 갑니다. 웨일즈의 주장은 손흥민과 절친한 사이기도 한 벤 데비스가 맡고 있고, 리즈로 임대 중인 조로든 역시 선발 멤버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키즈로 성장하고 있는 브레넌 존슨이 원톱 스트라이커로 출전했는데, 호리호리한 몸매에 비해서 의외로 거칠게 몸싸움을 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팀의 두 번째 골이 된 프리킥 유도를 존슨이 개인 기락으로 해냈고, 결국 후반 시작 2분 만에 쐐기골까지 넣으면서 웨일즈를 예선 플레이오프 결승에 진출시켰습니다. 상대는 레반도프스키가 있는 폴란드인데, 폴란드는 한 명이 퇴장당한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레반도프스키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선발 풀타임을 출장하고도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레반도프스키가 골을 못 넣은데도 폴란드가 5대1로 이겼다는 게 더 무서운 건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이 두 팀이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맞붙는데, 가능하면 벤 데비스, 조로든, 브레넌 존슨이 있는 웨일즈를 응원해줘야죠. 손흥민 포함 토트넘 소속 선수들이 A매치에서도 맹활약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